안녕하세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태양계 행성 이름에 숨어 있는 아주 오래된 신화 이야기, 그리고 그 발견에 얽힌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왜 하필이면 저 붉고 음산해 보이는 화성에는 전쟁의 신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었을까? 또 밤하늘에서 제일 반짝이고 예쁜 금성은 왜 미의 여신일까? 그 모든 해답은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저기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뭐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밤하늘은 말 그대로 신들의 영역이었고 그냥 경이로운 그 자체였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대부분의 별들은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몇 별들은 꼭 자기들 마음대로 하늘을 가로질러서 휙휙 움직이는 거예요. 꼭 떠돌이처럼요. 그래서 이 별들을 떠돌이별, 고대 그리스어로 플라나타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행성, 즉 플래넷이란 단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별들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뭔가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행성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신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위대한 신들의 이름이 저 하늘에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럼 망원경이 없던 시절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그 5개의 행성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어떤 신들의 이름이 붙었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수성입니다. 이 수성이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딱 88일밖에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빠르죠? 고대 사람들은 이 쏜살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뭘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재빠른 전령 메르쿠리우스를 떠올린 거죠. 와, 진짜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붙이지 않았나요? 다음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해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샛별이다, 개밥바락이다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불렀죠. 이 눈부신 아름다움,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랑과 미의 여신 베누스의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화성은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유독 붉게 보이거든요. 이 붉은 빛이 마치 피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 사람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딱 붙여버린 겁니다. 자, 목성으로 가볼까요? 목성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무거워요. 이 압도적인 크기와 위험, 당연히 신들의 왕이자 천둥의 신인 유피테르의 이름이 붙었죠.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신화 속에서 제우스가 아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목성도 수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반면에 토성은 하늘에서 가장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행성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로아 사람들은 시간과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자 유피테르의 아버지인 사투르누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묵묵히 시간을 다스리는 나이든 신처럼 보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쫙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처럼 신의 이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땅이나 흙을 뜻하는 고대 게르만어 earth에서 유래했거든요. 아마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저 하늘 위를 떠도는 신들과는 다르게 지구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서양에서는 신들의 이야기가 밤하늘에 펼쳐졌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음양오행사상 들어보셨죠? 그걸 따라서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 기운을 행성에 부여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붉은 화성은 당연히 불, 화, 그리고 어두운 수성은 물, 수 이런 식으로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이름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재밌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7세기 드디어 망원경이 발명됩니다. 인류의 시야가 확 넓어진 거죠. 그리고
새로운 행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아주 흥미로운 고민 끝에 결국 기존의 전통을 쭉 이어가기로 합니다.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라는 사람이 천왕성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당시 영국왕한테 잘 보이려고 조지별이라고 불렀대요. 좀 촌스럽죠? 근데 독일의 천문학자 보데가 아니 무슨 소리냐. 행성 이름은 신화 속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게 오랜 전통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결국 과학계도 이 전통을 따르기로 하고 토성의 아버지이자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요양성의 발견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건 망원경으로 보고 찾은 게 아니고요. 천왕성의 궤도가 자꾸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보고 어라? 저 너머에 뭔가 또 있나 본데? 하면서 수학 계산만으로 그 존재를 예측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종이로 발견한 행성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원경으로 딱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신비로운 푸른빛이 와, 이건 누가 와도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이름이 딱 어울렸던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천왕성, 해왕성 이 이름 있잖아요. 이건 서양 천문학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에서 우라노스를 하늘의 왕, 천왕, 넵튜누스를 바다의 왕, 해왕이라고 한자로 번역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에 천문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록 지금은 행성 지위를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왕성. 이 명왕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은 무려 76년 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행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면서 아쉽게도 외소행성으로 강등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134340이라는 아주 차가운 관리 번호를 받게 됐고요. 하지만 그 이름 플루토만큼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루토라는 이름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걸 제안한 사람이 바로 영국 옥스퍼드에 살던 11살짜리 소녀 베네티아 번이었어요. 태양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엄청 춥고 어두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승의 신 플루토가 딱 어울려요. 와, 이 생각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성 지위를 잃고 받은 이 차가운 숫자 143440이요. 훗날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노래 제목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대중문화와 만나서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얻게 된 아주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행성 이름의 유래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과학으로 설명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수천 년 전의 그 오래된 신화가 여전히 저 밤하늘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상상력, 그 이야기의 힘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그냥 수성이네 화성이네 하지 마시고 날개 달린 전령과 용맹한 전징의 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밤하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